금융권들이 연말 대출 창구를 좁히고 있답니다. 사실상 대출 중단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들이 왜 대출 창구를 줄이겠습니까? 연체가 심해지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대출만 계속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고려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연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금융권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단단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상황들을 잘 통제하고 잘 움직여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빚내는 거 말고 스스로 이제 저축하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 나가야 됩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사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빚진 사람들은 양심도 체면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냥 이제 사람이 아닌 짐승과 비슷한 모습의 형태를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어려워지죠. 많이 힘들어집니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지 얼마나 힘들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차근차근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PF 관련한 대출이 얼마나 크게 터질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모두 다 파산이고 대규모 부도를 맞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고금리 시대인데 연쇄 부도하고 파산 말고는 없습니다. 해고 열풍이 엄청날 겁니다.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서 경비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왜 반이나 잘랐겠습니까? 갈비 줄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2조밖에 안 됩니다. 300조, 400조, 500조 매출을 내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2조라고요? 여차하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내보이고 있는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저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요. 말 다 한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출 맞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글프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위어크가 파산했죠. 공중분해 됐습니다. 중국도 난립니다. 흥다 200조가 날아갔죠. 앞으로 한국이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내년 총선 때 어떤 식으로든 자리 보존하려고 쌩 난리지만 실제 현실은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독일의 도이체뱅크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난립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세금 깎아주자 하고 청년층 3만원 패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국민님대로 마음에 안 드는데 민주당은 무슨 놈에 자꾸 세금 더 쓸 생각만 하고 지금 세금을 아껴 써야 될 시기인데 자꾸 돈 쓸 궁리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납니다. 지금은요 세금 감면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온갖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어대지만 현실은요 상당히 8, 10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개개인들은 현금 더 확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비전 없죠.
거구가 아니고 또라이입니다. 미친 개막장이죠. 해먹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재벌가의 온갖 잡놈들 전부 다 더 해먹으려고 혈안이죠. CJ이고 SK이고 나발이고 말입니다. 전부 다 개막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요. 서민들이 지금 답이 없죠. 잃어버린 30년 이미 지내벽고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 그 반대로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청년들은 결혼 안 하고 이 난리죠. 이런 상황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망하는 거겠습니까?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처먹는 거 말고 술 처먹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게 지금의 대통령하고 지금의 그 보수라고 얘기하는 놈들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놈들이 모여있는 저들입니다. 저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12월 11일부터 또 네덜란드로 쳐놀러 간다 그러죠. 미친놈입니다. 저러려고 대통령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개막장입니다. 개쓰레기입니다. 앞으로요. 구조조정의 물가 폭등에 쌩 날립니다. 2년 3년 전만 해도 30대들이 연끌하고 아파트 사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부사로 다니고 뭐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점점 분위기가 변하고 있죠.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대출 이자 내고 나니까 쓸 돈이 없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은행들도 서서히 여기 있는 뉴스처럼 대출을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대출을 이제 서서히 중단한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대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개막장입니다. 개막장. 정부가 저 대출을 안 줄이고 있으니 대출 관리 안 하니까 금융권들이 은행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저렇게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쓸 줄 아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저러합니다. 앞으로는요. 여전히 대출 증가 속도가 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지는 또 네덜란드 쳐놀러갈 생각하고 개막장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는 저들의 생활이 우리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서민들이 몰락하고 죽고 죽이는 온갖 살육전이 벌어지는 무서운 조커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금융권들이 스스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저렇게 대출을 중단하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관료들, 일할 만한 정말 제대로 된 관료들 전부 다 내보내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만 다 채워놔서 나라가 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암담한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